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신임 지도부가 출범해서 오늘 첫 회의를 가졌죠.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또 5명의 최고위원도 선출을 했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74년 만에 일반에게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를 촬영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할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전국 현안들에 대한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 또 5명의 최고위원들. 자, 앞으로 이제 연이은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재건해야 할 책임이 큰데요. 새 지도부 면면 먼저 평가를 해 주실까요? 예, 한간에는 언론에서 이제 친명 일색이다 이렇게 평가도 하던데요. 네.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압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 한 가지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그겁니다. 역대 그 훌륭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등등 이런 분들보다도 훨씬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예. 이것은 아마 민주당의 당원들이 또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초반 한 100일 정도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 이게 좀 불안하다. 또 그런 면면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이 확실한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로서 겨뤘던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단결하면 또 민주당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서 여당이 잘 못하는 역할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 초반 어떤 부진한 이 성적이 민주당의 단결을 오히려 불러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당을 사당화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캠페인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을 그런 측면을 잘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기대가 클 텐데요. 단결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77.7%. 그런데 그 권리당원의 이제 순회 경선에서의 최종 투표율이 37%로 흥행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그런 관심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마 당원들이 좀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은 저도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와 이 지도부는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그 투표율이 저조했던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그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대명으로 순회 경선이 시작이 돼서 결국 이변 없이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당원 개정안과 관련해서 주목을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받았고 이 때문에 논란이 좀 컸었어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내 이런 선거 과정에서 본질이 아닌 부분들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를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스스로도 민주당원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오히려 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그런 어떤 이재명 방탄이나 뭐 사당화나 이런 네.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이다 설명을 하지만 대개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예, 그런 그 사당화든 방탄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민주당 지도부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놓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놓고 변명하지 말고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국민을 믿고 당원을 네. 믿고 그렇게 당을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 지도부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네.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이나 그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그 의혹 또 좀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수의 계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업체들이 계속 수의 계약을 하고 심지어는 네. 그 관저공사하는 업체는 한전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다 적발까지 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징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니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그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요. 본질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문제는 일단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시다. 특검까지 이제 거론하는 것은 좀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조용하게 그런 문제들을 차분하게 진상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노력은 네.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본질을 판단하는데 혼란을 준다.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가 오히려 그 김 여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적 문제로 비화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자꾸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특검이 아니고도 예, 예. 그런 어떤 진상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하게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김용민 의원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이런 차분하게 따져가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군요. 예. 오히려 하여튼 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써 자꾸 정치 쟁점화되고 네. 본질이 흐려지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국민소통수석을 하셨으니까 네.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청와대 한복 촬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예. 이 한복 촬영 논란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는데 이거 말고 네. 이제 또 문화재청은 청와대를 프랑스 베르사유궁에 비유해서 건물의 원형 보존이라는 대원칙 하에 문화예술이 접목된 청와대 아트 콤플렉스라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런 접근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재청이 이렇게 밝혔는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문체부가 그렇게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화보 촬영 논란이나 그다음에 문체부의 어떤 앞으로 입장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타당한 측면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들을 잘 조화롭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예. 그런데 일단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은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뭐 영욕의 세월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한 역사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청와대라고 하는 장소를 대여하거나 예. 어떤 뭘 하려고 할 때 그 역사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해칠 우려는 없는지 또 어떤 특정 사업체의 어떤 영리성과 관련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잘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청와대의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용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급하게 추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청와대라는 공간의 활용 문제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네. 하다 보니까 졸속이 졸속을 자꾸 낳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르사유 궁전 얘기했는데 베르사유 궁전은 그 역사적 건축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세계인들이 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청와대의 건축미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전시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시관은 어떤 겁니까? 전시된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보러 가는 곳이지 그것과는 또 원래 청와대라는 곳은 또 별개로 이렇게 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론은 어쨌든 졸속이 졸속을 낳은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졸속을 더 낳지 않도록 급하지 않게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안들을 좀 놓고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베르사유 궁전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예. 그런 방안을 이제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예,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이 정체성 여기에 비춰봐서 올바른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머리를 맞대고 할 일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빨리빨리 뭘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이런 화보 촬영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행사들은 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화보 촬영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거기에는 이제 무슨 일본 디자이너의 뭐 작품이 전시됐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은 논란대로 아마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너무 네. 뭐 청와대를 용산으로 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예, 예.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왕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으면 그대로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일을 차분하게 좀 해나가야지 그 저 용산으로 이전한 문제를 가서 어떤 비판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청와대 활용 방안을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까 졸속이 졸속을 낳는 것이죠. 그럴 필요 예. 없습니다. 예.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또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임명된 이후에도 지금 실무진에 대한 감찰 또 업무 기술서 작성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직접 써서 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지금 뭐 이제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이제 중폭의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 교체로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인적 쇄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찬성을 하지는 않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수행 어떤 평가 지지율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은 참모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물론 참모들에게도 있지만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여사님 두 분이 만든 측면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는 태도와 자세,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이제 그 참모들을 바꾸는데 비서관급 정도를 뭐 바꾼다고 해서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뀔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왔는가에 대한 원인의 진단이 잘못됐고 당연히 그에 따른 처방이 잘못된 것이에요. 진단이 잘못됐다. 대통령께서 이거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예. 라고 말씀하시고 국민께 사과하고 그리고 참모들에게 더 열심히 하자라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하시면 될 일이지 그 참모들에게 더구나 비서관급 정도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진단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쇄신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